하루 종일 주식만 연구하는 남자 조성일. 주식의 인생 건 남자 김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덧 2019년도 이제 12월 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이제 내년도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를 봤을 때 당장 내년 4월 달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있는 이런 큰 정치 이벤트인데요. 과거를 본다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큰 뭐 총선이든 대선이든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전부터 뭐 그 전에 6개월이든 4개월이든 이때부터 이제 어떤 지지율이나 후보자들의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관련 종목들이 크게 들썩이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이를 통해서 단기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4월에 다가오는 총선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 입장에서 어떤 전략과 어떤 부분들을 염두에서 투자하면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내용이 좋으면 저희 채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도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화면 보시면 제가 간단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주요 일정인데요. 바로 이제 12월 중순이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통해서 정식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3월 26일, 27일 날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한 다음에 결국에는 2020년 4월 15일에 선거를 하게 되는 일정이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임기는 4년이라서 이번에 뽑히게 되면 2024년까지 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점점 20대 인구의 지지율과 투표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근에 조국 사태 때문에 2030 세대의 표심이 출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한 여야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각 정당이 시대적 화두로 부상한 공정이라는 단어를 대변할 수 있는 2030 세대 수혈에 적극적으로 나설 걸로 보여지는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좀 약간 각 정당마다 상징적인 사람들 한두 명 정도만 청년들을 이제 포섭을 해서 이제 얼굴로 내세웠던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번에는 정말 얼굴뿐만 아니라 정말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집단을 이제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이제 변화, 쇄신, 물갈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많은 지역들 중에서 민심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는 서울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20대 총선 때도 민주당이 서울에서 35곳에서 승리했고요. 새누리당은 얼마 승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이어서 탄핵 이슈가 있었지만 물론 그 이후에 대선까지도 민심이 이어졌던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서울 중에서도 종로 쪽에서 좀 민심이 더 드러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윤보선, 노무현, 이명박 등 대통령 3명을 배출했던 지역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직 확정은 물론 아닙니다만 이번에 아마 이낙연 국무총리,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그다음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뿐만 아니라 황교안 당 대표까지 해서 많은 또 그런 거물들이 이번 종로 쪽에서 출마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이제 정치 테마주를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이 각 정당별 지지율과 또 각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 또는 선호도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사실 지금 이낙연 총리와 황교안 대표가 모두 각각 여야권 차기 대선 후보 1위로 달린 지는 시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관련된 주식들은 이미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두 정치인 관련해서 큰 호재성 이벤트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이 종목들은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 있을지는 한번 봐야겠습니다만 좀 어느 정도 피로감이 쌓여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2위권이나 3위권 후보자들 중에서 지지율이 과거 대비해서 조금씩 오르고 있는 후보들에 대한 관련주도 체크해보면 어떨지에 대한 내용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언론사에서 매 주마다 이렇게 깔끔한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내용들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 지지율뿐만 아니라 대선 주자 선호도들이 나와 있는데, 이렇게 현재로서는 지금 11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낙연 총리가 27%,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0% 이렇게 지지율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인포그래픽들은 자주 업데이트 되면서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들은 꼭 체크를 하시면서 좀 매매를 이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대선 후보자 지지율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추이도 체크를 해야 될 거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각 정당별 지지율 추이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에 나온 지지율뿐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볼 때 이제 구글 트렌드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거 혹시 내용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요, 좀 상세하게 좀 설명 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구글에서 거의 모든 그런 웹사이트를 통해서 있는 그런 트래픽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를 표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화면에 제가 구글 트렌드를 한번 화면 띄워봤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한번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정치 후보자 이름 한번 써볼게요. 네. 이낙연 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한민국을 볼 것이냐, 지난 12개월 이렇게 내용 나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12개월은 너무 추이가 크고요. 저는 뭐 지난 7일 짧게 본다 한다면 이렇게 보고 그러면 이제 모든 웹을 통해서 이낙연이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그런 트래픽에 대한 숫자를 이제 구글 트렌드에 해당하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표로 보여주게 되죠. 네. 여기서 비교를 누르면요. 그 다음에 뭐 이제 황교안을 치면 동일 기간 동안에 추이가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비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또 추가하게 되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또 추가가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에 대한 걸 보면서 뭐 여기서 이제 기간들은 설정하기 나름이니까요. 네. 이렇게 보면서 이제 현재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의 그런 관심들이 어느 사람들에게 더 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표로 네. 볼 수 있는 거죠. 예. 이런 부분도 그런 이제 언론사에 나오는 인포그래픽 지지율 그런 자료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저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대우 전문가님, 예. 제가 이제 간단한 설명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한다면 딱 떠오르는 것이 너무 주가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항상 이제 돈을 많이 잃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실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위험성이 많이 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테마주 관련해서 위험성들을 경고하거나 또는 그런 주가가 많이 빠졌던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돌달도 두들겨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그래서 예상할 수 있는 그 위험들이 뭔지를 체크한 다음에 또 해보면 좋은 거니까 그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제가 좀 어제 잠을 좀 많이 못 잤습니다. 왜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경험칙으로 알고는 있었지만 테마주들이 위험하고 그거를 데이터로 확실하게 검증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네. 제가 국내에 있는 논문을 다 찾아봤죠. 아, 정말요? 예, 예. 테마주로 논문을 쓴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그걸 제가 보고 좀 분석한 내용들을요. 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석사 박사 논문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재무관리학회에서도 쓴 논문이 있습니다. 네네.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정치 테마주는요. 그러니까 비이성적 과열의 결과라고 보이는 기존의 해석을 재확인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잃지 않는 전략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전략들은 과거에 모든 것들을 다 검증이 했던 그런 전략들입니다. 네네. 금융공학이나 시스템 트레이딩이 발달되면서 내가 생각하는 모든 전략들이 다 검증이 가능하거든요. 아, 네네. 예를 들어서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주가가 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려면은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걷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네. 부축받고 이런 것처럼 랜덤워크였다. 아, 결과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랜덤워크가 뭐냐면은 술 취한 사람들이 어디로 걸을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통제도 안 되고 그렇죠. 저도 한번 술에 취하게 돼버리면 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과거에 술 취했던 사람이 같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네. 미래에 어떻게 걸을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게 이런 이론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과거의 정보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지 못한다. 아, 저는 좀 네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 투자로 어떠한 전략을 만들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렇군요. 말이냐면은 반드시 벌 수 있는 전략을 만들어내기는 실패했다. 네네. 그런데 어떤 통계적인 유의할 점들은 제가 찾았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계속 좀 살펴드리겠습니다. 네네. 우선 변동성이 대단히 크고 위험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안철수의 대표주죠.
그러니까 대장주잖아요. 네네. 안철수, 알렙이 네.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되면서 80%나 이렇게 매우 큰 폭락을 겪었습니다. 네. 참고로 네. 제가 말 끊어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네. 지금은 이름이 안랩이지만 네. 과거에는 이제 안철수 연구소지 않습니까? 아, 예, 맞아요. 정치 테마주 역사 중에서 그런 후보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종목은 없었었어요 아, 지금까지. 그렇죠. 유일한 종목이었었습니다. 네, 맞아요. 이렇게 대선 맞아요. 후보였다가 네.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로 바뀌면서 이렇게 재료가 소멸해가지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이 80%라는 손실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주의가 필요하다 좀 말씀드립니다. 또한 SG 충방도 안희정, 그렇죠. 예, 지금 여권의 강력한 대선 후보였잖아요. 네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안 좋은 사건으로 지금 이제 확정 판결로 지금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가는 85%나 이렇게 좀 폭락을 했다 네.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재료가 살아 있는데도 지금 이낙연 총리는 여권 1위잖아요. 그렇죠. 전체 정치인 중에서 1위잖아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주식도 그러니까 대장주였죠. 남선 알루미늄이 그렇죠. 참 좋은 회사이긴 한데 순식간에 52%나 폭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생이 관계 계열사 대표에서 사임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죠. 맞아요. 그래서 정치 테마주들은요 매우 비이성적이게 주가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활용한다고 하면은 큰 이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큰 손실로 이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좀 그렇게 기본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네. 그럼 항상 이제 좀 중장기보다는 매일마다 좀 신경을 더 써서 네. 좀 단기나 좀 스윙 목적으로 욕심을 조금은 배제하고 기대 수익을 좀 낮게끔 하면서 투자하는 게 아무래도 이렇게 예상치 못한 폭락을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뭐 미국 논문도 찾아봤었는데요. 미국도 테마주들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걸로 주가 변동은 있었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비이성적인 비효율적인 시장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도 좀 높다. 그래서 그렇죠. 예. 예, 그렇겠죠. 더 시장이 과민 반응하기 때문이죠.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큰 정치 테마주 리스크도 크지만 관심이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될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전문가님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솔직히 저는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고 네. 또 제 스스로도 지금까지 투자를 하면서 세운 원칙들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이 항상 기업은 네. 기업의 주가는 이익의 함수다. 네. 그래서 이익이 힘차게 증가하는 기업, 전망되는 기업에 투자를 해야지만 그리고 또 네. 뚝심 있게 투자를 해야지만 결국 주가는 그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야 수익 낼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는데 최근처럼 시장이 외풍으로 인해서 좀 흔들리거나 그다음에 수급들이 다 빠져나가서 외국인들 지금 오늘까지 21거래일째 내내 지금 순매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연기금도 지금 올해에는 추가로 더 순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네. 또 이번 12월에는 또 개인들의 대주주 회피성 물량도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이번 12월에는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우리가 또 시장 참가하면서 항상 또 수익을 내야지 또 주식시장에서도 우리가 참가하는 이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수익을 낼 수 있을지도 항상 고민을 할 텐데 네. 이런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네. 뭐 가치 투자건 네. 아니면 어떤 성장주 투자건 뭐 했든 결국에는요. 네. 좀 그냥 말씀드리면 나한테 돈 벌어주는 주식이 제일 좋은 주식입니다.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게 가치 투자죠. 네. 네. 물론 저도 PBR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 또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뭐 1년, 2년 투자했는데 수익을 못 주면 마음만 타 들어가고 힘들거든요. 예.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또 흔치는 않고요. 네. 근데 뭐 단기간에 투자해서 5% 10% 수익 내면 그 주식은 좋은 주식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삼성전자 투자해서 1년 투자했는데 손해만 났어요. 네. 근데 뭐 이상한 조금 이제 이름이 좀 듣기 어려운 그런 이상한 종목 투자했는데 뭐 2, 3일 만에 10% 수익 났다. 그럼 그 주식은 좋은 주식이에요. 아,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다면 시장이 지금처럼 조금씩 좀 수급도 이제 원활치 않고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하는 부분도 신경을 안 쓸 수는 없다. 네. 예, 그래서 한다면 어떤 쪽이 단기성 있을 때 수급들이 또 들어올 수 있을지를 봤을 때 지금 시점에서는 정치 테마주를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아까 이제 정치 테마주가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돌다리도 두들겨 보면
좋은 거니까 네. 말씀 주셨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 주마다 갱신되는 그런 지지율 관련한 인포그래픽 관련 기사들 네. 내용 꼭 참고해 주시고 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구글 트렌드도 수시로 체크하셔서 지지율이 뭐가 더 올라가고 사람들 관심이 어디에서 올라가는지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매매 전략은 어떤 이제 정치인도 정했고 네.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각자의 그런 이제 전략을 통해서 이 주식이 이 사람 관련 종목 중에서 차트나 거래량이 좋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종목을 접근할 때에 매매할 때에 항상 손절 라인을 미리 잡고서 들어가는 거죠, 미리. 예. 항상. 그것도 맞습니다. 한 10%는 넘지 않게끔 네. 가급적이면. 예. 그러니까 애초에 이 주식을 여기서 샀는데 10% 떨어져 버리면 무조건 팔아야지 하는 그런 위치에서만 들어가는 겁니다. 예. 10% 미만에 자를 수 있게끔. 네. 손절할 수 있는 라인이 마이너스 20, 30% 넘어가 버리면 그때는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비자발적 장투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요. 그래서 항상 이런 테마주 들어갈 때는 내가 마이너스 10% 이상 손실을 보지 않게끔 손절 라인을 잡고요. 그다음에 투자했는데 운 좋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면 5% 수익 날 때 그냥 기계적으로 네. 내 판단을 생각하지 않고 5% 수익 나면 내 그 주식 보유한 물량에서 한 뭐 예를 들면 한 5분의 1을 정리하고요. 예. 나머지 5분의 4는 가져가는 거죠. 네. 근데 그 주식이 또 올랐어요. 이후에도. 올랐으면 뭐 한 10% 정도 수익 났으면 또 보유한 거에서 또 5분의 1이든 4분의 1이든 또 정리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거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뭐 5% 수익 때 일부 정리 또 10% 올라갈 때 정리 이렇게 해서 오를 때마다 조금씩 욕심 부리지 않고 비중을 정리해서 이익을 실현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변동이 심한 그 주식을 최대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만큼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전체 산 물량을 가만히 갖고 있다가 이거를 안 팔고서 이익 났음에도 안 팔아버리면 아까 전문가님 보여줬던 그 예시처럼 네. 갑자기 순간 눈 뜨고 일어났더니 어떤 악재가 나와가지고 그냥 개파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제까지는 수익이 20, 30% 수익 났는데 갑자기 오늘 수익이 5%, 10% 줄다거나 마이너스로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이 정치 테마주는 매우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 날 때도 조금씩 물량을 매도해서 확보하는 부분이 저는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우 전문가님, 네. 제가 이렇게 말씀 좀 드렸는데 네. 추가적으로 네. 좀 정치 테마주를 선정을 할 때 네. 그런 좀 활용해야 될 팁이 좀 있다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어쨌든 저희가 이런 이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예. 전문가님이 또 바라보시는 좀 지금 시점에서 좀 주목해 보면 좋을 종목 또 네. 있으시다 한다면 네.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래도 정치 테마주를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과 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정확하게 내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네네. 정치 테마주 투자는요, 그러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화면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변동성이 대단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지불하는 위험도 큽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큰 손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돼서 그렇기 때문에 빚을 사용하면 안 되겠죠. 레버리지를 쓴다라면 주가가 급락할 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반드시 손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땐 손절을 해야 되고 가급적이면은 좀 밸류에이션도 보라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네. 왜냐면은 테마로 투자하는 것은 맞지만 그래도 위험한 기업들이 더욱 하락폭이 크거든요. 그럴 수 재료가 있죠. 예. 소멸됐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재무제표도 확인하시라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본인과 가족까지 점검을 해야 되는 사실상 이 테마주 투자가 굉장히 어려운 투자예요. 사실 그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하게 한다고 하지만 네. 그게 또 어려워서 한 번씩 어떤 누가 뭐 총리나 어떤 그런 장관에 지명된 사람들이 또 이렇게 청문회에서 다 밝혀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 능력은 사실 저희가 없잖아요, 사실요. 그렇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갑자기 뭐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정치 테마주에 투자하려면 정말로 배우자를 고르는 것처럼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언제 돌발 상황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치인들은 좀 자식 문제로 크나큰 곤욕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렇죠. 예. 네, 뭐 무자식 상팔자인 것 같아요. 이 정치인들은요. 네네.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뭐 조국 딸도 그렇고 홍정우 관련주도 예. 순식간에 그 마약 사태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거라는 것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위험하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유일하게 유승민만 좀 딸 덕을 좀 보지 않았나, 긍정적인 효과를 얻지 않았나, 네네. 네,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말을 좀 함부로 하는 정치인들이 조금 있잖아요. 예, 있죠 좀. 네, 좀 누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 그렇지만 말을 함부로 하면은 외연 확장이 좀 어렵다.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좀 강력한 리더십이 나올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대선 후보는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주가가 장기간 상승하기는 좀 어렵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추천주를 한 종목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낙연 국무총리 관련주로 최근 들어서 좀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상 이낙연 관련주랑은 큰 상관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세종시에 이제 출마한다라는 그런 소문으로 급등했는데 세종시는 야권에서도 출마를 당연히 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야권 후보가 되면은 또 야권으로 급등할 수도 있고요. 그런 종목으로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유라테크라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세종시에 토지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서 꼭 정치, 선거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멘텀으로도 여태껏 급등했던 종목들이 그랬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우선 저는 잃지 않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테마주라도 퍼가 낮고요. 수익 가치도 좋고 또 PBR도 0.67배로 매우 낮다. 그렇네요. 예, 네. 그래서 테마주 투자지만 그래도 저위험에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네네. 저는 좀 그렇게 말씀드려요.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 올해 이익이 전방 자동차 업황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품주들도 수혜를 받고 있어서 이익도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꼭 이거는 테마가 아닌다 하더라도 올라갈 주식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네. 상세 재무제표를 보면요. 작년에 13억 적장에서 올해는 8.6 흑자 전환하면서 매우 큰 폭의 수익성이 개선됐다. 네. 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세부적으로 보신다면 오늘 종가로 들어가서 매수하신다 하더라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좀 크다. 최근 들어서 좀 이낙연 관련주로 그렇게 약간의 상승은 나왔지만 네네.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를 떠나서 이 종목은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예, 저는 그래서 유라테크를 좀 유망 테마주로 그렇게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저희 영상이 도움 되신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많이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 계속해서 좋은 정보와 종목들로 여러분들께 인사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